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는요, 날씨가 아주 좋은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고요.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입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책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4. 대한민국에서 매년 10월이 되면 나오는 책입니다. 내년도에 있을, 그쵸, 다음 연도에 있을 트렌드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제시들, 그러한 흐름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죠. 벌써 이 책이 지금 10년도 넘게 계속 나오고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나올 때마다 내년도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앞장서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해 주신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과 그 다음에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정혜, 한다혜, 이준영, 이향은, 이혜은, 추예린, 전다현 이렇게 교수님과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고요. 미래의 창에서 2023년 10월 5일 10월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매번 이렇게 보면서 한 챕터 한 챕터가 아주 인터레스팅하게 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이 트렌드 코리아 다 언제 또 읽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요약해 드리고 할 때 한 번씩 들어보고 정말 다 읽어봐야겠다 하면 또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 소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드래곤 아이스. 용의 눈.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정령을 타고 비상하는 2024를 기원하며. 자,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할게요. 모든 일은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챗 GPT가 그랬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챗 GPT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없었다. 무엇이 달라졌던 것일까? 자연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일까?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한국어도 될 수 있고 일본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의 말과 글은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모든 책들이 AI와 인공지능, 챗 GPT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인간의 역할 혹은 역량에 주목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즉 AI는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요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작가들과의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챗 GPT, AI, 인공지능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AI가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이게 최고라고 해서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에 점수를 매기는 그 결과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몫이다? 인간의 몫이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거 괜찮은데 이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를 하는 것은 당연 우리 인간의 몫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미드저니가 아무리 환상적인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 마지막 터치는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 바로 활용정점, 뭔지 아시죠? 이게 딱 마지막에 이게 용의 그림을 그리고 그 눈을 탁 찍는 그 장면. 오롯이 인간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두 배속 사회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여백은 무엇인가? 올해의 트렌드 코리아는 유독 천천히 읽기를 권한다. 트렌드 코리아 올해는 유독 천천히 좀 읽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두 배속 사회로 접어들었다. 유튜브와 OTT 플랫폼, 각종 SNS가 쏟아지는 콘텐츠에 파묻힌 사람들은 1분 1초도 지루한 걸 못 참으며 기승전 재미의 도파민 삶을 추구한다. 과거 서로를 구분지었던 선들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가족 내 안사람과 바깥 양반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초격차 사회에서 완벽함을 쫓는 사람들은 아예 넘사벽 기준을 세워놓고 육각형 인간 놀이를 즐긴다. 노력 없이 성공하고 싶다는 이들의 좌우명 앞에서 고진감래와
자수성가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중간 시대나 이런 사람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과 그냥 뭐 나는 뭐 람보르기니가 몇 대 있고 아파트가 몇 개 있고 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너무 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씁쓸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챗 GPT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일격을 가한 생성형 AI, 세상의 모든 화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AI가 던진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인간만이 가진 역량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인간만이 가진 역량은 무엇인가? 명료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가능한 인간, 호모 프롬프트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 계속 읽다가 오늘 보면은 제가 소개하면서 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챗 GPT나 이런 거에 질문, 거기에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답을 주는 거는 AI와 챗 GPT가 할 일이지만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이 오는데 그 좋은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 호모 프롬프트, 인간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24년 여러분들 올려드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0개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있어요. 10개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잠깐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분초사회.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차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졌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라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을 더욱 많아졌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이것도 책 설명 들으시면서 그냥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컨텐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꾸준히 차곡차곡 잘 쌓으셔야 나중에 유익함이 오는 법입니다. 읽어드린 거 내용 중에서 소유 경제에서 이제는 경험 경제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나 집들도 옛날에는 내 거 해서 많이 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빌려 타요. 왜? 그래, 충분한 거죠. 필요할 때만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차 유지비나 뭐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버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소유 경제보다는 경험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분초사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호모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되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AI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활용 정점의 역할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박수! 기계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 사색과 해석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거는 누구의 역량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책을 읽어야 돼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요. 이렇게라도 듣는 거예요. 듣던지 읽던지 해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육각형 인간.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대단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형적 완벽함의 반항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다.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나는 뭐 넘사벽이야. 거기는 뭐 나랑 달라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트렌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 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 N가의 세상을 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가격이 그냥 짝짝짝짝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면 무조건 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가격을 내주는 최저가가 잘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 물건 파는 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트렌드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도파민 돈은 일모 없나?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쫓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이 없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엉뚱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경신한다.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민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도 얘기했죠. 기승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각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미를 줄 것인가. 또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 좀 재미를 추구하는 게 맞긴 하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현실에 대한 어떤 넘사벽, 아까 얘기했던 육각형 인간,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재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졌다. 가사노동과 육아, 가족 관계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권위적인 가장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 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하는 없던 아빠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나아가 소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아빠들은 무조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은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그래서 6시가 딱 되면 빨리 들어와서 애들 봐주고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또 된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일 시키시는 사장님들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저녁이 있는 삶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핀오프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비교적 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핀오프는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커리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변화의 시대 스핀오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뭐 드라마 같은 거 찍고 해도 막 옛날에 엄청 길게 찍었잖아요. 막 대하 드라마 이런 것들은. 근데 요즘은 짧게 나오고 그보다 더 짧게 나오고 약간 또 어떤 정규 방송도 아니고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도 트렌드라는 얘기죠. 여러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뭐 안 되면 말죠 뭐. 다음 트렌드는 디토 소비입니다. 디토 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디토가 나도예요. DITTO.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에 따라 하는 디토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포보, FOBO죠. 포보 즉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손쉬운 방편으로 디토 소비가 뜬다. 뭐 요즘에는 그냥 뭐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다 하잖아요. 싹 다 검색하고 싹 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리스크를 제일 적게 하고 얻어가는 시대. 자, 이번에는 리코드 폴리탄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에 방점을 찍는 유연도시 리코드 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리코드 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옛날엔 메트로폴리탄 크게 모이고 막 서울 막 이렇게 꽉 하겠는데 이제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런 도시들이 나올 것이다. 공감합니다. 네. 시드니도 그렇지만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도시들이 엄청 크게보다는 그냥 이렇게 작게 하지만 그 안에서 쇼핑센터나 병원이나 뭐 학교나 여러 가지 다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 거기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트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쉬운 분초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돌봄 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그 페이지별로 있는 내용들보다는 여기에는 10개의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좀 위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차 내용이 있는데요. 목차 내용은 제가 그 설명란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거지만 뭐냐면 지나온 과거를 갖다 돌아보면서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갖다가 예측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 2024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남편보다는 아빠를 찾는 시대. 자, 여러분들 2024년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제가 또 기원합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여러분이 들으신 채널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이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